저희 쌍방울 대북송금 한번 그 내용도 한번 좀 그거 할까요? 짚어주, 그것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쌍방울 쌍방울 대북송금 대북송금은- 관련해서는 그 유판사도 뭐 이화영 전 그 경기도 부지사, 네, 그 진술 여러 그 이런 내용들 다 또 봤던 모양이더라고요. 보고 네네네. 그런 다툼이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지를 인정을 해서 뭐 그 부분도 정리를 했는데 네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대북송금 이 부분. 쌍방울 대북송금에 쌍방울 대북송금에서 간단하게 먼저 외국환 거래법 대북송금 관련해서 외국환 거래법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무죄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300만 불 송금한 게 리호남에 간 게 아니고 송명칠한테 간 것이고 그다음에 그 경제 제재된 단체가 3개예요. 조선노동당, 그다음에 선전선동부, 또 하나 저 군사위하고 세 가지만 단체로 되어 있는데 네. 조선 아태위에 송명칠한테 줬다는 거거든요. 돈을. 조선 아태위. 예. 조선 아태위는 거기 열거가 안 돼 있어서 죄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죄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혹시죄는 저기 슬라이드에서 저기 좀 48번, 49번 네. 슬라이드입니다. 한번 좀 그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40 저희가 준비한 부분. 네. 49번이요. 이게 검사가 억지로 엮어낸 범죄라고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내용을 네, 변호사들도 맞습니다. 잘 몰라요. 네. 사람도 모르고. 네. 근데 그걸 잘 보면은 그 검찰이 변론을 포기했어요. 이 부분을. 예, 네. 그런데 그 300만 불을 송명철한테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네. 리호남이 그 경제 제재 대상에 들어가 있었어요. 리호남. 그리고 리호남한테 100만 불 줬다고 지금 검사가 우기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는데 네. 그 전에 나온 모든 기사는 송명철한테 300만 불 다 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검사의 주장은. 그리고 이게 그 하는 총재 허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뒤늦게 알고 리호남을 추가했는데 안 된 거죠. 이거는 검찰에서 포기했어요. 이 주장을. 송명철이 돈을 다 받아서 800만 불. 거기서 북한 어떤 아태위 부실장. 아태위의 부실장. 네. 그러니까 송명철한테 돈을 준 것 이 부분은 제재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지급으로 하는 총재 허가 대상이 아닌 것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건? 그러니까 제재 대상자한테 돈을 줘야 네.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돼요. 네. 근데 제재 대상자가 아니거든. 송명철이는. 송명철은 송명철이든 아태위든 전부 다 선전선동부든 네. 통일전선부든 그 아태위와 관련되는 모든 단체들은 다 제재 대상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제재 대상자라는 얘기는 외국환 거래법상 제재 대상. 네.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그 정해져 제재 있죠. 대상자 60페이지 달하는 목록을 발표를 했어요. 네. 여기다 돈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그게 이제 대북 거기 안 제재, 들어가 있죠. 대북 제재 여러 가지 대북 제재 예, 그죠. 그렇죠. 대북 제재 그 통화란 거죠. 그 금전 여러 가지 경제적 그런 그 예, 거래 예. 관계에서 대북 제재 명단이 있죠. 거기 그렇죠. 이제 예, 네네. 명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포함되어 있는 예, 사람이 예.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송명철 씨는. 예, 예. 그런데 이제 거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돈을 준 것 자체에 대해서 제재 대상자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재 대상자 아닌데 돈을 줘서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외국환 거래법 위반은 안 된다는 왜 거죠. 공부를 면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송명철을 했다가 이게 아니니까 다시 리오남으로 바꾼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이론에 줬다는 증거는 없고. 리오남 증거는 없고. 예. 그러니까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자체 이걸 아예 변론을 아예 하질 않았군요. 하질 않았어요. 그렇군요. 네. 참. 그다음 거. 예, 그다음에 또. 저 대북 송금 사건을 보면은 네.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54페이지 좀 해줄까요? 네. 54번 슬라이드요. 그 유판사가 이화영의 진술 등 자료에서 향후 다툼의 여지를 인정했잖아요. 네. 이거는 영장 기각하게 되는 사유예요, 그죠? 네네네. 입장을 정리하면은 법리상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으로 직무 관련성이 일단 없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업 기회를 주는 거는 통일부 장관의 저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의 직무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 법리상 북한은 제3자 뇌물죄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법리상.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3자 뇌물죄의 묵시적 청탁에 대한 공통의 인식 및 양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요 세 가지 점에 있어서 이게 무죄입니다.
적법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음. 유일한 증거인 우선적 사업기의 부여라는 이게 이제 검사가 영장 청구 사실을 한 건데 네네.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 김성태의 진술이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는데 네. 이 진술에서 우선적 사업기의 부여를 일방적으로 기대하고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여기 이제 중앙일보라고 하는데 중앙일보 잘못됐고 연합뉴스예요. 연합뉴스. 네. 연합뉴스 기사가 이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대를 한 것은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증거상 법리상 무죄입니다. 네, 대북 송금 사건은 그래요. 약간 그 다음 슬라이드 좀 55페이지요. 이게 이제 대북 송금 사건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요. 네. 첫째는 이화영이 임의성 없는 자백이 있어요. 이게 보고를 했니 많니 이런 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저 19, 20, 21은 저 숫자는 그거는 저 페이지에 있는 페이지에 그냥 따라서 한 거. 저거는 무시하십시오. 저 페이지 그냥 네, 페이지는 펴시고요. 무시하시고. 예. 이왕이 임의성 없는 자백이 있었는데 보고를 했니 말았니 막 그랬거든요. 처음에 안 했다고 쭉 오다가 6월달에 했다고 그러다가 7월달에 또 안 했다고 그러다가 또 7월 말에 가서 사후 보고는 한 것 같다 뭐 이랬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9월 7일 와서 양심 선언을 했어요. 네. 보고한 사실이 없다 이런 네. 식으로. 네, 또 그렇죠. 근데 유 판사님이 그거를 조금 그 보도된 걸 가지고 좀 이왕이가 진술에 임의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보고한 것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을 하시더라고. 네. 제가 잠깐 판사님, 재판장님, 이거는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7월 21일자 자필 진술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9월 7일자 양심 선언문 자필 진술서에는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예. 김성태를 전화 바꿔준 사실도 없다. 어. 그렇게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러냐고. 네. 그래서 헷갈리셨어요. 그 하도 그 전에 그 언론에서 보도된 거 보니까 그게 사실처럼 막 생각하시는 거죠. 판사께서 그 당시에 그게 바로 그게 좀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셨군요.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선입견이 드는 거예요. 자꾸 이것처럼 네. 언론에 도배를 하면 선입견이 들죠. 근데 선입견을 그 짧은 시간에 다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변호인이.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와. 그 이화영 씨의 여러 가지 자백이 왔다 갔다 그 좀 막 왔다 갔다 했죠. 예. 한 두세 달 사이에 막 그 좀 쉽게 말하면 너무 이렇게 좀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죠.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최종적으로는 보고한 사실 없다. 네, 마지막으로 한 것이 이제 보관 사실 없다고 얘기한 거. 예. 그 김성태 전화 바꿔준 사실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네. 보면 이제 그거 제가 아까 잠깐 말했지만 북한은 제3자 뇌물죄 제3자가 될 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병행규칙 사건, 이남기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최소원 사건, 정옥군 STX 뇌물수수 사건 이걸 다 제가 이제 분석해갖고 네. 북한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없다는 걸 이제 제가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까지 북한을 쉽게 말하면 북한이 제3자 뇌물죄로 그거를 이렇게 대상이 나온 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북한 제3자 뇌물죄가 되면 제3자하고 본인 공무원하고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하고 북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아무런 관계도 없죠. 근데 검찰에서 했던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대북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뭐 이득을 그건 이제 앞으로 그러려고 그랬다는 건데 그 전에 이 판례들은 그 전에 어떤 관계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판례들은 판례들은 이미 제3자 뇌물 앞으로 뭐 네.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까지 탈 수는 없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거는 대북 송금은 이 대북 송금은 이래요. 기사 나온 걸 하나 보시면 네. 저희 58페이지 슬라이드예요. 58면 슬라이드 58페이지 좀 해보시죠. 예, 다른 동기에서 제3자에게 금품을 공유한 경우에는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판례가. 그런데 쌍방울은 그 이제 다섯째 줄 가면은 다 쓰러져가는 나노스를 인수한 것도 모자라서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나노스라는 기업에 200억 원을 투자해서 1년도 되지 않아 4,450억 원을 벌어들인 거예요. 이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뉴델리에. 네. 4,450억 원. 그러니까 김성태는 자기가 4,450억을 벌기 위해서 100억을 투자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죠? 대북 송금 하려고 뭐 북한 방문하기 위해서 100억을 투자한 게 아니라 4,450억을 받았잖아요. 벌었잖아요. 또 더 벌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결국은 이 대북 송금이란 그 내용 자체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자신들 사업의 욕심, 자신들 그렇죠. 사업의 그 내용들을 위해서 예. 거기에 돈을 갖다 그 돈을 자기 사업을 위한 돈이지. 그렇죠. 예. 이게 무슨 경기도에 상대로 어떤 뭐 우선 사업권을 대가로 뭐 해서 돈을 지급하거나 준 게 아니다. 핑계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런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게 4,450억 김성태가 자기 돈 사업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이게 입증이 안 되는 한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지 않은 한 그 100억을 갖다가 방북 비용으로 줬다라는 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판례에 의하면. 그렇군요. 예,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돼요. 검사가. 그래서 위에 보면 다른 동기에 의해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다른 공여- 동기에 의해서 됐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네. 죄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청탁- 동기라는 거는 지가 돈 벌기 위한 동기지. 그렇죠. 또 그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음. 처음에 얘기할 때 김성태는 내 돈 벌기 위해서 내 돈 투자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다가 이제 검사가 자꾸 저거 하니까 말이 바뀐 거죠.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다음에 또 뭐 직무 관련성이 하나 있던데요. 그거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직무 관련성이요? 그 다음에 예, 예. 김성태가 직무 관련성 이재명 지사에게 통일부 장관에 대한 예, 로비를 예, 예. 부탁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300만 불 준 거. 60페이지인데요. 네, 59, 60페이지. 네. 60페이지 보면은 여기 보면 직무집행 경기도에서 약속받은 대북사업 우선권 부여인데 이거 대북사업 우선권 부여할 수 있는 건 통일부 장관만 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못 한다고. 지사는 못해 경기지사는. 그러니까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대북 사업의 우선권을 예, 예. 쌍방울이 그러니까 쌍방 우리가 돈을 주면 경기도로부터 예, 예. 대북 사업의 우선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대북 사업권이란 것은 경기도지사의 어떤 업무 영역이 아니라 예, 예. 통일부 장관이 그렇습니다. 통일부 장관 승인하게 돼 있고 승인하게 된 통일- 거기 예, 예. 때문에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을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는 거고 그렇죠. 직무 관련성 얘기하는 거 법리상 안 되는 거죠. 법리상 제가. 또 안 예, 되는 예, 것이고요.